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입니다. 어떻습니까? 잠이 좀 요즘 우리 방송을 좀 하고 듣고 듣는 분들이 잠이 잘 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확인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잠이 잘 와요. 예, 제가 잠이 잘 오니까 틀림없이 듣는 분들도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편하게 숙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늘? 오늘은 승원 계약. 예. 야, 이거 잠이 안 올 것 같아. 보험 리모델링에 잠이 안 관한 올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설계사가 온 거죠. 예. 요지는 뭐냐면 보장이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다. 또는 그래서, 이걸 왜 들었냐. 그렇죠. 이거 누가 가입하라고 했냐 이런 거. 예, 그죠?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자. 이게 승환 계약이라 불러요. 예, 즉 자기의 자발적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신규 보험으로 갈아타는. 신규 갈아타는 네.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 보험 가입의 역사는 가입과 해지와 가입, 재가입 이런 네. 반복의 역사이거든요. 네. 실제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맞아. 나도 가입했다가 해지한 것 있고 또 가입한 후에 다른 설계사가 와서 앞에 가입했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입한 그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은 경우도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반영되는 신상품들이 계속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예를 들어 암 보장만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는 만기가 50세, 60세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50세, 60세짜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내가 암 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고 네.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그런 상품은 새로운 아주 적당한 지금 시대에 맞는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추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험 상품을 다시 가입하고 앞에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가입하고 없애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죠. 보험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 즉 리모델링인 거는 좋은 거지. 과거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새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택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바로 그때 값이 오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는 예. 그 새로운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즉 기존에 좋았던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예전에는 그 암 진단금이 그 쉽게 말하면 그 갑상선이라든지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일반 암으로 분류가 돼서 그 진단금이 나왔어요. 그렇지. 근데 요즘은 뭐 2천만 이제 원. 예. 뭐 1,000만 원을 암 진단금이 받으면 예전에는 갑상선 암이 걸리더라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요즘은 1,000만 원에 대한 진단금이 있더라도 갑상선 암 받으면 한 1, 200 정도밖에 못 받는 소리죠. 기타 암으로 분류되죠. 기타. 그렇죠. 예, 예. 기타 암으로 즉 과거에는 그 발병률이 높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보장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넓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꼰대 씨가 얘기한 것도 분명히 맞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좋았던 거는 유지하는 게 맞다. 이게 리모델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자,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보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장기 상품인 보장성 보험 특히 네. 이런 것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건데 이것을 자칫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예, 그 결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볼게요. 이거 보면서 이제 이 기사를 딱 보면 옛날에 악몽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악몽이죠? 그렇죠. IMF
IMF 이전과 이후가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경제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많은 그 당시에도 특히 보험회사들이 엄청 긴장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전부 확정금리형 배당부 상품이었거든. 여기서 말하는 확정금리가 뭐죠? 좀 쉽게 표현을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네네. 그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의 일부가 저축보험 우리가 다음에 뭐 만기가 되었을 때나 중간에 해지를 할 때 돌려받는 돈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저축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저축보험료를 어떻게 보험회사가 쌓아두어야 되잖아요. 계속 적립해 네. 나가야 되는데 네. 적립할 때 그때 어떤 어떤 금리를 이렇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IMF 이전에 가입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7.5%, 8% 이런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고금리로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네. 이렇게 불려줬던, 네. 불려주었던 그런 상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IMF가 딱 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IMF가 딱 되면서 완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금리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아주 뭐 그에 비하면 초저금리인데 네. 옛날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확정금리형 고금리 상품을 팔았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모 보험사에서 대대적인 성환 계약이 들어갔죠. 네.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무슨 보험사죠? 삼성인가요? 삼성? 참 이제 우리가 네. 우리 뭉치 씨가 과감해서 뭐 그런 거 뭐 그죠. 우리가 뭐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공중파도 아니고 뭐 그죠. 삼성생명에서 그랬죠. 네. 삼성생명에서 참 대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참 문제도 많았습니다. 문제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외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사라져야 될 그런 이슈인데 지금도 우리 한국 보험시장의 1등 생명보험회사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확정금리형 상품을 해지하고 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상품에 많이 가입을 했죠. 자,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꼰대 씨는요? 예. 예전부터 확정금리 상품을 가입조차도 안 했다. 아닌가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네. 저도 옛날에 가입했던 7.5%의 확정금리형 상품이 지금도 있어요. 역시 멋진 있는데 관리사시네요. 네. 또 배당부 상품이에요. 자, 여기서 배당부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정할 것 아닙니까? 네. 원가를 다 따져서. 네. 그런데 막상 운용을 하다 보니까 원가 이상으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네. 원가 이상으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계약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배당부라고 해요. 배당 상품. 네. IMF 이후에는 뭐 배당 상품이 없어져 다 이제 뭐 배당을 하지 않죠. 맞죠.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품이 괜찮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종종 90년대 때 2000년도 이전에 그 보험 상품들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제한 그 저축성 보험 상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금액을 작게 드셨어요. 예. 근데 그런 상품들 특징이 뭐냐면 고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상품을 가입하신 게 있으시다. 납입이 끝났는데 가지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 콜센터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상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6.5%, 아에서 7.5% 고정금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할 때 뺏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시더라도 뺏으지 마시고요. 계속 유지를 하세요. 언제까지? 되도록이면 길게, 최대한 길게. 왜냐하면 고정금리잖아요.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품들은 계속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해지하고 갈아타라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역마진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시고 계세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라고. 근데 저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상품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암 보장이 있어요. 암 보장이 70세 만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상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암 보장이 70세 만기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세를. 그래서 추가를 했죠. 그렇죠. 추가를 했지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심을 잡으면서 오늘 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째, 이 보험 같은 보험회사가 네. 어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고객한테 설계사에 가서 이번에 새로운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옛날 것을 없애고 새 상품 이게 더 좋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환 계약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지는 않죠. 네. 절차가 있죠. 어떤 절차가 있나요? 무슨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설계사 말만 듣고 그냥 괜찮겠네 하고 사인해주지 않고 기존 계약하고 비교를 해주는 그 동의 절차가 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동의 절차 이전에 당연히 보장 내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렇죠. 뭐 적정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맞겠죠.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가 있어요.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하고 비교 안내 확인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그렇죠. 돼요. 보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가능하면 그런 거죠.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아주 이상적인 것은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은 좋은 것.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비교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행여나 내가 이제 그거를 뒤늦게 한 거죠. 저희 방송을 듣고 아니면은 이제 가입을 이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가 찝찝해. 그래서 다른데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자기가 좀 속된 말로 당한 거예요. 기존 보험을 해지할 필요도 없었는데 오히려 해지를 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존 보험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좋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즉 부활이라는 거는 살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내가 모르고 내가 속된 말로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빙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군요. 대해서 자기가 인지가 된다면은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대부분 몰라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요. 예를 들면 A라는 보험사에 이제 설계사가 와서 같은 A라는 보험사에 내가 가입했던 기존 계약을 해지게 하고 성환을 시켰는데 성환 계약을 했는데 소위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다. 내가 좀 이렇게 잘못 가입을 했다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해지됐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타사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사끼리 이동하는 거를 승환 계약이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승환 계약이라는 거는 같은 회사 거. 같은 회사 거. 근데 보험 설계사들은 왜 그럴까요? 왜 기존 걸 해지시키고 새로운 것만 가입시키려고 할까요? 기존 것은 돈이 안 되니까, 그죠? 맞죠. 기존 것은 더 이상 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맞습니다. 아니 보험 설계사도 어디 땅 파서 장사합니까? 네. 그죠? 뭔가 이게 움직이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계약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계약 자체 리모델링 성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해요. 네. 장기 상품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시대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명히 어떤 게 개선되는 그죠?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것이 악용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보험 설계사 입장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량 영업 사원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차를 팔았어. 근데 신차가 나오면 신차 팔아야죠. 그래야지만 자기가 먹고 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이해가 맞지만 당연히 이제 전제 조건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객 입장으로서 컨설팅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성환 계약을 할 때 또 중요한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보장 내용 또 어떤 보험료 또 환급금의 이런 그 손해들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절차의 문제점도 있죠. 절차 예를 들면. 보장가 성환한다 해서 이 계약을 오늘 그 기존 계약을 오늘 해지해버리고 바로 새로운 계약을 가입 절차를 밟게 되면 첫째는 텀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 기간의 공백 보장에서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의 공백이 생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계약이 또 성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 만약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입 거절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실손보험을 가입 아니면 다른 이제 기타 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병원을 다녔었고 치료를 받고 이제 보험료를 몇 번 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신규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근데 설계사는 괜찮대. 새 보험 들 수 있어. 그래서 설계사 말만 믿고 신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근데 대뜸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보험 가입이 안 돼. 그렇지. 예, 왜냐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니는 보험료 많이 타먹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뭐 병력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신규 보험도 가입도 못하고 기존에 좋았던 보장 내용마저 사라지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자, 이런 거 관련돼서 보면 이제 암 보장 같은 것들이 여기 내용에도 있더라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암 보장에 대해서 다행히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네, 보험 계약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통 암 보험 계약은 가입 후 90일의 경과 기간을 둬요. 그죠? 네. 예. 암 진단을 내가 받고 그것을 감추고 요즘 건강 진단을 많이 하니까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0일의 경과 기간을 두는데 그래서 암 보험은 암 보장에 대해서는 90일 기간이 서로 겹치도록 겹치도록 신규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앞에 암 보장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거죠. 90일 이 신규 계약이 90일이 시작이 될 때까지는 앞에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특히 요즘 이제 실손보험이 많이 일반화되면서 알겠습니다. 심지어 5,000원, 10,000원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 어떤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또 그렇다면 그렇게 청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실무를 해보는 그죠? 경험을 많이 해보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승환계약 무조건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과 객관적으로 전후에 대해 비교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런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보험에 대해서 보험 계약 비교 확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됐고 속된 말로 당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 6개월입니다. 중요한 건 6개월 넘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대형 보험회사들이 다 대형이잖아요. 그들끼리는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 대형이에요. 그렇죠. 다 힘이 세잖아요. 그죠? 힘이 세. 거의 힘센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을 그냥 휘두르라고 작정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갈 때예요. 그죠? 지푸라기.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은 소비자도 현명해야겠지만 또 금융회사들도 보험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좀 책임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아까 우리 삼성생명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아픈 기억들이 추억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삼성생명 제 역시도 아까 7.5% 그 삼성생명 건데 옛날에도 그런 뭐 좋은 상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제가 가입하는 좋은 상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보다 앞서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덩달아 소비자들도 현명한 소비의식을 가입의식을 가지면서 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과정에 대한 현명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가져가게 하는 방송. 소비자들도 꼼꼼히 살펴보게 하는 방송. 오케이. 머니스토리 TV. 오늘 또 그래서 모든 청취자들만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자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꼰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뭉치씨 수고했습니다. 오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